단면도를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합니다. 신성한 마음으로 AI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거꾸로 가죠. 손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를 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겠죠? 제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할 때 그때 아마 서울의 영풍문고 거기서 샀던 것 같아요. 연필 가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때 적어놨죠. 2014년. 그렇죠.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네. 네, 최재용 건축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죠. 나름 이제 세월의 때가 묻었네요. 그리고 준비를 할 때 서설이 좀 길지만 이게 바로 0.5입니다. 0.5 0.5 샤프예요. 저런 게 다 있나? 왜 저런 샤프가 있나? 만들었죠. 여기 뒤에 보면 연필이 이 미술용 연필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 요거는 파란색 0.8 0.7 나이가 들었나? 그리고 0.9 자, 이렇게 나란히 3개의 연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지우개. 자, 아주 그냥 곡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선물 받은 로트링 지우개. 깨끗합니다. 안 썼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 취향을 아시는 어떤 분이 우리 조카가 선물을 해줬어요. 이렇게 로트링 볼펜 샤프 마데인 제이 좋습니다. 그냥 모양이 이쁘고 그렇습니다. 큰 의미는 없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얼굴을 보여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얼굴은 안 되고요. 어차피 골프 영상 보면은 제 얼굴이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녹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뻘쭘하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자, 그래서 의식을 지르듯이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손을 하나 잡고 오늘이죠. 2026 05 오늘이 며칠이냐? 10일 일요일이네요. 오전. 자, 오늘 할 거는 주제는 이 단면도 그리기입니다. 상당히 고품질의 수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자, 우선은 그림을 그릴 때 설명드렸듯이 저는 항상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가선으로 뭘 한다고요? 예,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그림을 그리면 훨씬 체계적인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정한다. 네, 첫 번째 먼저 크게 보면은 그림의 영역 가선으로 영역 범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내가 어디다 이렇게 이 종이 위에 어디다 얼만큼 그릴지를 이렇게 좀 미리 가늠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이제 지금 평면도 그릴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단면도도 항상 무엇이 중심이냐면 골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조 부분을 파악하고 또 그걸 그리는 거 골조를 그린다. 그래서 골조를 그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1번 골조가 당연히 이렇게 끊겨야겠죠. 예를 들면 여기 부분을 색깔로 표현하면요 내가 단면도 전략적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면은 코트야드 일종의 마당이죠. 중정이죠. 어떤 중정 마당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좀 뚫려있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2층에 여기 데크 여기를 뚫으면 그 뚫린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 또 계단도 느낌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 항상 계단이 단면에 표현되는 게 동선을 이해하는 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선택을 해야죠. 계단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 공간이 다름을 표현하는 것을 먼저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단면을 끊는데 이렇게 단면을 끊는데 이 부분을 끊어주겠다. 이렇게 왜냐면 이제 뚫린 부분 이렇게 뚫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죠. 저기를 그리면 좀 더 이 공간의 특성을 잘 효과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층, 2층 이 부분 동일한 위치를 이렇게 단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면을 그리는 때 방금 얘기했듯이 골조를 파악한다. 또 그러면서
골조라는 거를 파악할 때 나름 다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의도하는 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할 때 나는 요 단면을 여기 왜 끊느냐,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이드 열린 부분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겠다, 뭐 그런 컨셉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골조를 그릴 때는 첫 번째, 자, 골조를 어떻게 그릴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예를 들면 이제 1층부터 상부층으로, 지붕층으로 이런 식으로 순서 있게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층을 마무리를 해놓고 그 다음 층을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한 층을 그릴 때 골조라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두 개죠. 1번, 뭐 1-1인가 이렇게 슬라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벽체가 있는 거예요. 골조에는. 자, 요 내용을 좀 복잡하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2번 내용을 정리를 하면, 골조를 그릴 건데 어떤 순서로 무엇을 그리냐. 첫 번째, 층별로 그린다. 자, 0번이죠. 자, 1번. 층별로 그리는데, 자, 그 층이 됐어요. 해당 층이 됐어요. 그 층을 층별로 그려서 이렇게 층별로 마무리하는데, 해당 층을 그릴 때 골조, 골조에는 뭐가 있냐? 슬라브 있어요. 이 순서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보통 이제 편의상 벽체를 먼저 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순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슬라브를 끊는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그러면 각 층별로, 예를 들면 1층에 벽체, 1층에 슬라브, 자 1층 끝, 그 다음에 2층에 벽체, 슬라브, 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죠. 근데 왜 층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건 선택인 것 같아요. 좀 능숙해지면 뭐 벽체는 벽체대로 쫙 그리고 또 슬라브는 슬라브대로 쫙 그리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이게 실제로 단면을 끈다 보면 중요합니다. 헷갈려요. 점점점. 네, 헷갈려요. 그래서 한 층이라도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층 또 마무리하고 또 쉬었다가 지붕층, 이렇게 지붕층의 벽체는 뭘까요? 모르겠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지붕층의 슬라브, 이건 뭐죠? 이거 지붕이죠. 뭐 그런 거. 이렇게 차근차근 접근하시는 게 차근차근 결과물이 쌓여서 실수가 덜하다. 헷갈리거든요. 한번 헷갈리면 나중에 어디서 틀렸는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골조를 한다. 자, 이해가시죠? 처음에는 가선으로 전체 범위를 잡고, 두 번째 골조를 그린다. 골조를 그릴 때 층별로 그린다.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그래서 골조가 끝났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골조가 끝나고 나면 뭐를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암기도 중요한데, 골조가 끝나고 나면 건물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실 거예요. 골조라는 걸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결과적으로 골조라는 거를 이렇게 집이라는 걸 그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되는가. 자, 만약 우리가 창문이나 여기 같은 오픈 구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골조가 실제로는 뭐 창문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또는 뭐 지붕에 이렇게 천창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골조를 끝내고 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그리느냐. 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 골조가 끝났으니까 이 바람이 막 통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세요. 집이 막 바람이 막 통해. 그러니까 뭐를 한다? 클로즈. 닫아줘요. 뭘로 닫아? 창과 문으로 건물을 일단 닫아줘요. 그걸 먼저 그려요. 그래서 이때 그리는 게 창문이에요. 창문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클로즈 시킨다. 우리가 클로즈 시켜야 돼요. 그래서 창문을 그려요. 그럼 쉽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창문을 그려요. 창이 문이고 문이 창이니까 이렇게 해서 창문을 그려서 클로즈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바람은 더 이상 안 들어오죠? 자, 이렇게 바람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뭘 그릴까요? 이제 마감이라는 걸 그려야 돼요. 마감, 피니쉬. 마감이라는 거예요. 마감에 뭐가 있죠? 내부 마감, 외부 마감, 내부와 외부가 있는 거죠. 뭐 순서 어느 정도 상관없지만 외부를 먼저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마감을 그릴 때 여기 순서 중에 마감이 도대체 뭐가 있죠? 마감의 첫 번째, 마감 중에 첫 번째 안쪽에 있는 게 단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큰 요소죠. 두 번째, 단열재를 그리고 나면 이제 마감재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골조 위에 단열재하고 마감할 수 있고, 골조 위에 마감재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감재예요. 그래서 마감재 중에 단열재를 우선 그린다. 그 다음에 마감재를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순서를 이해를 했으면 이 순서 부분을 잘 이해를 정리해 놓고, 이것도 막 지우면 또 나중에 다시 그려야 되니까 기억을 하고요. 항상 순서를
이게 나중에 실력이 좋아져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편으로 실력이 좋아지면 질수록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나빠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순서를 잘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순서대로 안 하고 이제 막 했다가 오류를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랬는지 비슷해요. 이렇게 나이 이 보이나? 잠깐만요. 어디 보자. 보입니다. 옳지. 자, 이제 실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단면도를 끊어보겠습니다. 좀 어수선하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화면을 보시는 때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영원한 초보라고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순서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고 정확도도 중요합니다. 참 좋은 얘기죠. 첫 번째 순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 1번 속도감도 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확도도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마감이 끝났어 만약에. 그랬으면 뭐 할까요?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 도면의 마무리. 이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글자, 텍스트 이런 것들 마감제, 모제 글자들이 들어가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뭐가 있을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 해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해치를 항상 맨 마지막에 그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게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골조 해야 되죠. 골조로 해야 되죠. 가선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클로즈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감 그리고 그 다음에 글자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해치.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해치니까 뭐 외울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골조, 클로즈, 마감, 글자. 요거를 조금 옛날식으로 암기하면 1번 골조, 2번 클로즈, 창문 이렇게 여기까지 또 까먹어요. 그 다음에 마감, 그 다음에 글자, 해치 이런 식으로. 굳이 클로즈라고 쓴 거는 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골조, 클로즈, 마감, 글자, 해치. 자,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선을 활용해서 어디를 그릴지 대략 선을 긴 자가 필요해요. 조금 긴 자로 이런 걸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대략 그림의 범위가 어딜지 단면을 끊는 범위가 0.5로 가볍게 0.5로 하면 아주 가선이 이렇게 가볍게 표현이 되죠. 0.5 수직 수평이 좀 안 맞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단면도를 그러니까 바닥 있죠. 이게 레벨이라는 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것도 수직 수평이 좀 그래요. 새로 만드는 수직 수평이라고 생각하고 어디 봅시다. 옳지. 맞아요. 내 눈이 문제가 있는 건가? 아무튼 살짝 옳지 맞네요. 어디 보자. 옳지 맞네요. 자, 어디 보자. 4.4 3 그죠. 그렇지. 약간 밑에 자, 어디 봅시다. 자,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뭐죠? 이게 중심선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고 중심선을 그리는 거예요. 가선, 중심선. 가선이죠, 가선. 그리고 요게 지금 요선이 뭐냐면 레벨이죠. 레벨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1층에 피니시 레벨 F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그 밑에 사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항상 이제 GL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물 밑에 땅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GL이 항상 중요해요. 근데 뭐 우리가 GL은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여기다가 G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FL은 이렇게 가로 열고 GL 플러스 얼마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선 중에 이제 이게 골 피니시 레벨이니까 마감에 있거든요. 그럼 2층에 2층 있죠. 2층에 마감 부분이 얼마냐? 높이 값이 침고가 있어야겠죠. 지금 일단 대략적으로 3m라고 해보죠. 3m. 요 스케일이 100분의 1이 아니에요. 요 스케일이 대충 4.7m 맞춰볼게요. 아닐 수도 있지만 얼추 4. 이것도 아니에요.
500분의 1. 얘도 아닙니다. 400분의 1. 얘도 아니에요. 200분의 1. 얘도 아니에요. 하하, 거의 스케일이 없네. 네, 스케일이 없네. 뭐 그럼 있는 대로 그래야 되는 건데 대략 맞춰야 된다. 제가 봅니다. 4.7m가 이만큼이니까 2mm로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을 4.7m라고 하고 1m만 있으면 좀 맞출 수 있어요. 3.3m. 그렇지, 여기 있다. 여기 있네. 5.2가 3.3이네. 계산기 돌려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5.2 정도가 3.3이라고 가정하면 3m씩. 그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니까 뭐 그랬죠 지금? 예, 레벨을 그린 거예요. 레벨. 단면도에서는 레벨.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단면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단면? 여기 요 빨간 부분의 단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면을 그릴 때 레벨을 먼저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요 순서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2층의 바닥. 이렇게 2층의 바닥이 GL 플러스 3. 여기 GL 플러스 얼마일까요? 예를 들면 요게 예를 들어서 한 보통 이렇게 하니까 GL 플러스 200 그래 200 하죠. 200. 실제 그림은 요게 좀 그리면 이쁘지가 않네요. 200이 되려면 뭐 여기가 1m 500 여기 한 200 정도가 되려면 땅이 이 정도는 된다 라고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층고가 3300이니까 제일 플러스 3500이 되겠고 층고가 3300이 루프층 RF FL 얘는 2.3을 더하면 6800이 되겠네요. 그렇죠? 건축물의 층고 개념을 아시죠? 층고람은 바닥 슬라브에서 상부층 슬라브 상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골조된 골조가 층고 개념이긴 한데 우리는 지금 그림은 피니시 기준으로 그리고 있어요. 골조와 피니시 차이는 나중에 이해하도록 하고요. 우선 지금 피니시 이 가선을 활용해서 그리려고 하면 SL과 FL을 좀 같다고 보면 마감이 거의 뭐 미리수라고 가정하면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 해볼까요? 이제 단면도 그리기 스타트. 첫 번째 골조를 땁니다. 골조. 그래서 한 층부터 그린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보시면 한 층부터 1층부터 그릴 거예요. 막 2층 그리는 거 아니다. 1층부터. 그럼 뭐부터? 이제 벽체부터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1층에 벽체. 자, 1층이 여기 있어요. 여기 꼭 보지 마요. 중요한 겁니다. 1층에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골조를 그릴 거니까 자, 골조로 끊기는 부분 여기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쭉 뭐가 가는데 쭉 가다가 쭉 가는데 여기다 유리문이에요. 유리문. 골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골조로 끊기는 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리기가 쉽네. 그쵸?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가 골조로 끊기는 거를 벽체 두께를 여기는 보통은 200으로 가정을 하고요. 이 정도에서 가선을 좀 이렇게 벽체에 대한 가선을 하나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럼 이 두 군데만 그려요. 이렇게 가선을 좀 그려놓으면 여기랑 여기를 끊었으니까 그 부분을 골조를 그립니다. 골조는 어떻게? 진하게. 골조는 어떻게? 진하게.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보이는 대로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벽체네. 이렇게 벽체를 어떻게 한다? 진하게. 이렇게 진해야 됩니다. 실제 나중에 하다 보면 진해져야 돼요. 실수로다. 그래서 벽체는 진하게. 제 0.9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죠. 두 번째. 그래서 그냥 좀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붉게 이렇게 단면을 그려요. 벽체를 다 그렸네요. 자, 이제 슬라브. 이 해당 층의 슬라브는 해당 층이니까 바닥이 있어요. 바닥이 쭉 가다 보면 바닥이 이어졌거나 뭐 여기 다운이 되거나 이어졌겠죠. 그래서 우선은 쭉 보니까 이렇게 바닥이 끊겼어요. 뚫린 데가 없죠. 그러니까 합으로 빵꾸 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골조선이
뚫리는 게 없다. 기초란 얘기죠. 사실 뭐 복잡한 정확한 기초를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따지고 들 게 많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한 450 정도, 500 정도의 매트 기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 두께일 거고, 이제 보통 뭐 종결심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펀치가 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나라 흔히 하듯이 기초 부분은 골조를 이미 그려놨기 때문에 그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골조를 이렇게, 그리고 펀치가 될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 정해진 답은 별로 없어. 45도로 비슷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서 골조를 진하고 분명하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기초를 그렸어요. 저 1층이 끝났네요. 1층이 끝났어요. 골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2층. 2층의 벽체. 보이시죠? 2층의 벽체. 그래서 보는 거예요. 2층 벽체가 어디 끊겼나. 여기가 끊겼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건 나중에 벽체만 보면 똑같죠? 똑같네. 이렇게. 똑같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뭐 더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는 똑같은 부분을 한꺼번에 그리는 게 맞겠죠. 이렇게 부분 연결해서 그리면 당연히 어색하겠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깁니다. 지금은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슬랍을 그릴 때 뭘 봐야 되냐? 뚫린 데가 있나? 보시면 여기 뚫린 데가 없다가 여기 뚫렸죠. 이만큼이 뚫려 있어요. 이만큼이 뚫려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뚫렸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뚫렸나? 이런 게 이제 여기 그림에 가선으로 축선이 있죠. 우리 축선을 중심선 그리는 거 기억하시죠? 사실 그 부분도 먼저 해주는 게 좋긴 한데, 중심선은 뭐라 그랬죠? 센터선이라 했죠? 중심선. 이렇게 1.3선으로 중심선을 그려줄 필요가 있죠. 약간의 시행착오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중심선을 먼저 그린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슬라브, 2층 슬라브를 그릴 때, 빵꾸 뚫린데 여기라는 걸 기억하시니까 그쪽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는 슬라브가 있다가, 제가 이렇게 요령이 처음부터 너무 진한 걸 그리면은 수정하기 어려우니까, 여기는 이렇게 슬라브가 여기 뚫려 있고,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할게. 이제 가선으로 슬라브 두께를 하나 이렇게 쭉 그려줍니다. 슬라브, 오케이. 그러면 이제 0.9죠? 이제 확신이 생겼어. 그리고 골조에서 살짝씩, 최소한 뭐 100mm씩 좀 튀어나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브니까요. 사실 평면보다 조금 복잡할 수 있죠. 아쉽지만 있는 그대로, 배운 대로. 지금 슬라브 골조를 그렸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크로스오버 된 게 있어요. 원래 이런 거를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빵빵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빵빵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빵빵이를 아쉽네요. 그 철로 된 알루미늄 된 빵빵이가 없어서 요걸 대신 쓸게요. 빵빵이로 이렇게 지우개를 묻어놓고 지웁니다. 이렇게. 원래 그 빵빵이 스탬프 바탕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 빵빵이 대신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조금 수정해줬네.
크로스되는 부분을 좀 잘 표현해줘야지 그림이죠. 2층의 슬라브가 끝났어요. 2층의 슬라브 보시면 확실히 뚫려 있죠. 그 다음에 지붕층의 슬라브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파라펫이 있을 수 있어요. 파라펫이란 건 이제 끝부분에 평지붕의 끝부분에 이제 일종의 벽체가 조금 올라오는 건데 파라펫을 조금 표현해 볼게요. 방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디테일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파라펫이 이렇게 올라오게, 그리고 도면 그릴 때는 좀 약간 완벽하게 그리기 전에 이렇게 좀 얇게 그려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 파라펫도 일종의 벽체예요. 지붕층 평면도가 여기 없다 보니까 감안해서 위에 지붕은 어떨까요?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여기도 뚫려 있겠죠. 그래야 좀 말이 되죠. 그러니까 지붕 부분을 디테일상 보면 약간의 파라핏이 여기에 있어줘야 된다. 실제 없을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죠. 지붕 평면도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제가 그려볼게요. 그래서 지붕 슬라브 두께는 이 정도. 그러니까 가선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라펫, 여기 파라펫, 오케이, 여기 파라펫. 그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 좀 빵빵 질개가 없으니까 살짝 질개 써서, 제가 질개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현실이 좀 안 따라주네요. 이렇게 경험치가 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을 많이 그려보면 이런 디테일에 대한 경험치, 암기가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면을 그릴 때 도움이 되죠. 이게 꼭 손으로 그리지 않아도 컴퓨터로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손이 빨라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빨라집니다. 이렇게 뭐 게임하듯이,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정확히 아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헛손질하는 게임할 때 보면 이제 헛손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무의미한 손짓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시간만 더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천천히 깊게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건축을 뭐 그렇게 빨리 그린다고 해서 좋기도 하죠. 그만큼 능숙하다는 건 정확히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데 틀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 분야는 느리면 안 되지만 또 정확해야 됩니다. 이 분야는. 물론 이런 디테일들이 실제로는 그 우리 천정 속 공간에 대한 개념들을 넣어주면, 그래서 뭐 천정이 노출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공간들, 마감 창문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또 디테일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살짝이라도 있어줘야 돼요. 비가 내렸는데 물론 뭐 디자인상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혹시나 최소한만 넣어볼게요. 실제가 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 그렸네 뭐 이런 건 따지지 마시고요. 일종의 창작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디테일을 굳이 만들어서 넣어봤어요. 최소한으로. 없을 수도 있는데 기능적으로 보면 좀 있는 게 나중에 하자 우려가 적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만 그런가?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개념적으로 보면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일종의 최소한의 디테일이 있을 것 같다.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저도 이걸 그리는데 4-50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뭐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골조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한 게 여기 보면 골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골조, 뭐 이렇게 슬라브죠. 이렇게 벽체, 또 파라펫, 요 파라펫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릴 때 한 번에 쭉쭉쭉 그리기면 이쁜데 좋은데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가 되면 이렇게 이제 뭐 벽체 슬라브 이렇게 하지 않고 벽체는 벽체끼리 이렇게 끊어주고 또 슬라브는 슬라브끼리 이렇게 끊죠. 사실 그게 이제 능숙해지면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벽체를 그리는 거에 따로따로 그리는 게 쫙 벽체 그리고 또 슬라브대로 올리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이쪽 벽체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위아래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능숙해지면 또 층별로 해도 나름 능숙해지면 뭐 가능해지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벽체는 벽체끼리 슬라브는 슬라브끼리 이렇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정을 좀 해주자면 이 부분은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지 않아도 된다. 이 방식도 있지만 골조를 그릴 때 벽체는 벽체끼리
슬라브는 슬라브끼리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자, 뭐로 가도 서울고에만 가면 되니까. 어쨌든 골조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클로즈를 해야 돼요. 클로즈라는 거는 창과 문 닫아줘야 돼요. 여기 뚫린 데가 어디 있죠? 바람이 막 통하는 데가 여기죠.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바람도 들어오고 비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막아줘야 돼요. 뭘로 막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창문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는 걸 그려볼게요. 자, 막을 위치가 대략적으로 여기. 그래서 디테일상 이 정도의 가선으로 창문이 들어가겠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샤시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가선 정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창문 그릴 때 항상 이제 프레임, 창틀을 그려요. 그러면 위아래에 들어가는 거니까 창틀을 제가 이제 순서대로 쭉쭉 그려볼게요. 창틀을 그리고 윗창틀, 아래창틀을 그리고 중간에 이제 환기를 시키거나 뭐 그럴 우리 층별로 해볼까요? 헷갈리니까 아래층부터 여기부터 보면 여기는 지금 유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 프레임, 위 프레임 이렇게 프레임을 그리고 유리가 끼워져 있다. 그래서 유리가 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표현상 약간 센터 오른쪽에 유리를 끼우고 마무리를 했죠. 프레임을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유리가 있을 수 있죠. 유리를 안 그리면 안 그린 것 같으니까 살짝 그려서 이렇게 유리가 들어가겠죠. 유리도 살짝 두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가선으로 보이는 선 뒤쪽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창문으로 좀 막았네 이런 느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유리 2층에 여기도 프레임이 있고 유리를 그려줍니다.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려주는 게 좀 필요하죠. 그리고 보이는 선 여기 보면 프레임 그 다음에 유리를 끼워줍니다. 실제 공사하듯이 유리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막혔어요. 이렇게 이제 바람이나 비가 안 들어가죠. 여기는 뭐다? 마당, 코트야드, 중장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더 이상의 창문이 없네요. 네. 꽉 막혀 있어요. 빛이 막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을 그리는 거예요. 마감. 할 거 다 있으니까 이제 단열재. 일본이죠. 일본 여기에는 도면에 단열재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고심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또 그릴 거 그려야 되니까 우리나라다 생각을 하고 단열재를 그립니다. 단열재는 이 집이 이렇게 있으면 내단열, 외단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단열재를 한 바퀴 뺑 돌려준다, 단열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골조가 이제 우리가 제가 좀 진하게 그리면 골조가 이렇게 골조가 있고 그 바깥쪽에 단열재를 이렇게 과감하게 둘러준다.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사실 고민도 고민이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외단열로 그려준다라고 하면 이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0.5를 마감할 때 좀 좋은 걸 쓸게요. 자, 바깥에 단열재를 위한 가선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또 바깥쪽에 여기가 한국이다 생각을 하고 단열재를 들어갈 위치. 그리고 요즘에 뭐 이 지붕 쪽의 단열에 대한 위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외부에다가 단열재를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 바퀴 돌린다. 유리도 일종의 단열재입니다. 이렇게 유리도 일종의 단열재를 한 바퀴 단열재를 돌립니다. 자, 단열재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리면 됩니다. 단열재를 열심히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제 시간과 노력으로 그릴 때 그림이 이뻐집니다. 물론 이제 더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더 이쁘게 그릴 수 있죠. 이쁘게도 그리다가 대충 그리다가 또 이쁘게 그리다가 대충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열재만 그리는 거예요. 단열재만. 이 땅속은 어떻게 당연히 그립니다. 단열재를. 물론 두께 뭐 법적인 기준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립니다. 그거 단열재 무너지면 어떡하죠? 일단 그려요. 이론적으로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렇게 수양하는 마음으로 단열재를 다 그려줍니다. 0.5mm로 얇게 이렇게 단열재를 그리고 있으면 뭔가 마음에 수양이 되죠. 물화일체의 느낌도 받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단열재를 그립니다. 단열재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시간은 계속 가네요. 단열재를 요건 지붕 단열은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단열재를 이렇게 꾸준히 그려줍니다.
이 지붕 단열 부분은 단열은 이어져야 되죠. 사실 여기도 단열이 이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좀 다들 생략하고 있는 거죠. 단열재가 좀 이어지는 게 맞고요. 조금 단열재 치울림을 이용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치울려서 단열재를 추가해주는 게 좋아요. 이 지붕 쪽의 단열을 그립니다. 이렇게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지붕에 이렇게 지붕에 단열재가 올라오지를 않았죠. 그냥 골조 위에다가 방수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제 하늘에 기도했죠. 물 새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존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거를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유리가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단열이 연결되면서 여기도 프레임과 유리가 단열재 역할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띄워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어허, 심각하네. 어디 보자. 보수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편집해서 이 내용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되겠지. 단열재를 그립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단열재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이 지붕도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지붕에 단열재가 들어가야 돼요. 단열재가 빠지지 않고 촘촘히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덜 생깁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현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놓친 부분들, 사소하게 단열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쌓여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여기가 단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기도 이렇게 단열이 이렇게 연결되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여기 유리도 여기 프레임 포함해서요. 다 단열이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게 그래야지 열이 뺏기지 않겠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물음표가 생기죠. 여기 어떻게 연결하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열재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마감재를 그립니다. 마감재 중에 이제 외부 마감재부터 사실 이 건물의 특징은 노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열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얘는 이대로 이제 다른 마감재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돌을 붙인다거나 일본 건물은 추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본적으로 단열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겠죠. 난방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열재를 그리고 이제 지금 마감재를 그리고 있죠. 이제 마감재가 이렇게 두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두께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는 또 한 선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티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마감재가 붙고 여기 지붕도 마감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떤 마감재를 붙이느냐 그건 선택하기 나름이죠. 마감재를 돌로 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 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묵은 콘크리트로 최소한의 메탈러스 콘크리트로 와이어 메쉬를 이렇게 좀 깔아주는 그런 식의 콘크리트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그렇죠? 단열을 하고 마감재 그리고 마감재 중에 또 내부 마감재도 있죠. 그래서 내부 마감재 이 건물의 특징상 콘크리트를 노출시키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라서 내부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그린 거예요. 나머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 중에 글자 및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기타 등등에 중요한 게 이제 보이는 선이 있어요. 이쪽 단면을 끊었는데 우리 골조를 끊고 단면을 끊었는데 실제로 끊었을 때 보이는 저쪽 면의 그림들 인면선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하면 그것도 그려주면 좋아요.
그래야지 이 공간을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 보면 방이 있잖아요. 이쪽 방은 리빙룸. 여기서부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의 인면을 대략적으로 표현해주면 훨씬 더 이제 도면을 이해하기에 좋죠. 비슷한 위치에 창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선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비 안 고파? 인면선을 그립니다. 이제 곧 끝나요. 자, 이렇게 창문이니까 어떻게 생긴 창문인지는 제가 약간 디자인을 좀 해서 아래쪽부터 좀 이렇게 많이 세로로 긴 창을 하나 그려볼게요.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인면선은 약하게. 사실 제가 지금 너무 진하겠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유리창이 길게 두 개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디자인하기 나름이죠. 뭐 좀 작게 이렇게 생긴 작은 창문으로 그려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문이 있죠. 여기는 좀 아래쪽이랑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세로 긴 창이라고 하고 자, 보시죠. 창문을 그렸어요. 그거 말고도 가구도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 뒤쪽에 여기는 없는데 2층에 가구가 들어가는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EA 차원에서 가구를 하나 그려줄 수 있죠. 그래서 가구가 이렇게 X 표시를 해주면 그래도 뭔가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건물이 뚫려 있었다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급적이면 점선으로 그리는 걸로. 특히 또 가구는 웬만하면 점선으로 그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 그린 것도 정답입니다. 네. 자, 여기도 심심하니까 하나 가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를 좀 점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면 여기에 화장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벽체가 끊기진 않았지만 문이 끊겨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좀 그려놔야겠네요. 이거를 빠뜨렸네요. 누락. 네. 화장실 문이 있고 화장실 문 높이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2m 정도. 네. 그러면 요게 상부의 벽체나 조적 벽체 약간 두꺼운 게 오시죠. 그래서 문을 그립니다. 아래 프레임, 위 프레임, 문짝. 문짝을 그리고 뭐 손잡이 정도 하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로. 그리고 변기가 있죠. 변기를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데 이제 EA 차원에서 변기를 하나 그려볼게요. 1200 정도, 그 다음에 항상 400 정도. 변기가 이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밀탱크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변기를 하나 그려볼게요. 네, 변기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변기, 화장실 천정을 지금 천정을 안 그렸네요. 천정 속을 이렇게 천정을 또 매달아놨으니까 잡아주는 거. 가구 됐죠? 여기는 가구가 없고 됐어요.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대략 그렸어요. 이제 바깥에 있는 걸 그려줘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거는 대략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면 저쪽에 벽면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벽면, 콘크리트 벽면이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벽면 표현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노즐 콘크리트 벽면 표현을 좀 해주면 그럴듯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마감 선들에 가볍게 보이는 선들로 마무리를 해주고 그 부분들을 노즐 콘크리트를 이쁘게 그린다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비슷한 사이즈를 만들어서 와플을 짜줄게요. 이렇게 이런 걸 그려주면 도면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노즐 콘크리트가 3점은 이게 센터, 여기 노즐 콘크리트 면 잡고 센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면선들을 이쁘게 그려줍니다. 뭔가 그림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 콘크리트의 그 빵빵이를 좀 표현해줘야 돼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자세히 그릴 게 아니니까 대략적으로만
두 개도 있고 한 개도 그릴 수 있죠. 빵빵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 아닌데요. 한번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됩니다. 안 뒀다가 사무소에서는 그랬다고 하면 잘리겠죠. 예술을 모른다고 잘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이게 문질러져요. 이제 마무리예요. 이제 네, 최종적으로 할까요? 자, 이제 이게 해치였죠. 이게 방금 전에 그린 게 일종의 해치입니다. 그리고 벽면에 더 그릴 만한 게 없을 때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 글자 해치는 나중에 하고요. 자, 글자 위치를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이게 약간 요령인데 이렇게 글자가 쓰여질 위치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 말고도 글자 쓸 일이 꽤 있어요. 글자 쓸 일이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단은 씁니다. 일단 어디를 쓰냐? 글자를 씁니다. 실명을 쓰고 우리 해야 될 일을 좀 찾아보면 그 다음에 마감 재료, 그러니까 이건 재료죠. 재료 마감 표현해주면 그 정도만 해도 많이 한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실명부터 쫙쫙쫙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여기 보면 리빙룸, 그래서 리빙룸, 그리고 키친, 그 다음에 베스, 여기 베드. 글자도 자신만의 색깔을 잘 드러내서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고 이쁘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 위층이 좀 뚫려서 연결됐다라는 의미로 이제 코트야드, 영어로 쓰면 좀 그럴듯해 보이죠. 코트야드 중정. 자,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있나요? 이제 마감선, 재료 마감이에요. 재료 마감. 그래서 뭐 재료 마감 뭐가 있는지 생각해야죠.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외부 마감 재료, 뭐 그 다음에 내부의 천정 재료, 바닥 재료, 기타 등등 이렇게 해봅니다. 먼저 재료 마감 중에 여기를 마감재를 쭉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써줍니다. 마감재를 써줘요. 뭘로 할까요?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뭐 스타코 마감 이렇게 쓸까요? 스타코 마감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 똑바른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써줄게요.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 두 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단열재가 이렇게 그러면 T100 단열재, 그 다음에 뭐 스타코 마감. 보드선이 없으니까 좀 어색하죠. 그 다음에 외부 마감 했고 지붕도 있어야 돼요. 지붕도 이렇게 지붕 바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뽑아줘요. 이렇게 하나 뽑아주고 같은 위치에서 천정재도 마감을 뽑아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선들을 쭉 뽑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여기도 천정 마감, 여기도 천정 있죠. 천정 마감. 이 보조선들을 잘 뽑아놓으면 표현이 이쁠 수 있어요. 네, 여기 뭐 이미 했었죠. 실제로 해보줍니다. 하나씩. 여기 지붕의 마감이 몇 개 있어요. 이건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도 보면 여러 가지 마감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T30. 이게 이제 이건 암기인데 항상 먼저 방수 쓰죠. 그러면은 이거 어디냐 시트 방수. 보조선을 빠뜨리니까 이쁘지가 않네요. 시트 방수 하고 그 위에다가 보호물탈 이렇게. 그 다음에 뭐 T180 뭐 XPS 단열재.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T200 묵은 콘크리트. 여기다가 뭐 표면에다 마감하는 세흑성 마감 이 정도 표현해주고 여기에도 보면 천장면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마감 이렇게 써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노출 콘크리트. 이 그림도 글자도 도면을 그리는 요소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초에는 디테일들이 좀 있죠. 그래서 디테일들을 조금 표현을 해줄게요. 우리 흔히 하는 이제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일반적인 디테일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실 디테일을 안다 하는 거는 도면을 외우고 있다, 내용을 알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모르면 못하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많이 해봐야지 됩니다. 처음에부터 잘하면은 이상하죠.
그래서 먼저 맨 밑에 바닥부터 디테일을 넣어주면 먼저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그 방습 피 필름을 2겹 이런 식으로 2겹. 그 다음에 방습을 하고 났으면 방습 위에다가 버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T50 버림. 자, 그 다음에 뭐 T140 단열재. 그냥 단열재 쓰면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뭐 T400 매트 기초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지붕은 했었죠. 뭐 연습자나 한번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테일은 결국엔 암기다. 암기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서 디테일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죠. 방수를 한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레탄 방수 다룰 필요는 없는데 그 위에다가 보호 물탄. 방수를 보호해주는 걸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T180에 뭐 단열재, 무슨 단열재 써야 되죠. 그 다음에 T200에 무분 콘크리트에다가 또 뭐 우레탄 방수를 또 할 수 있죠. 하게 되네요. 그리고 노출 그리트 또는 여기 마감은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VP 도장, 여기 뭐 천장재를 노출할 수도 있지만 천장재를 해서 뭐 천정재를 뭐 쓸까요? 화장실 천정재, SMC 천정재 이런 식으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닥재도 있죠. 바닥재도 있어요. 비슷한 위치에다가 바닥재도 좀 표현해 주시고. 바닥재도 있어. 그래서 바닥재 중에 얘는 뭘 할까요? 뭐 여러 가지 해볼게요. 뭐 PVC 타일, 무슨 그냥 비닐 타일, 비닐 타일이라고 하죠. VP 타일. 그냥 데코 타일 할 수도 있죠. 또 그것 말고도 뭐 강마루를 깔 수도 있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도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온도를 하려면 바닥에다가 디테일이 하나 더 있어야죠. 온도를 할 수 있는 얇게 하든 두껍게 하든. 여기다가 온수 난방에 갈 수도 있죠. 결국에는 내 선택지죠. 여기서 뭐 T80에 온돌, 그렇지. 그 다음에 T5에 강마루. 강마루가 T5가 될 수가 없죠. 이건 그냥 두께 없이 강마루 하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강마루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타일 T5 타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요소 코트야드에 이제 노출 콘크리트 마감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감재를 적절하게 이쁘게 노출 콘크리트 마감. 그래서 실명이 좀 강조되려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키친이 있고 베이스가 있다. 코트야드가 있고. 다 그랬네요. 빠진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도 마감이 좀 표현되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마감 디테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 안쪽에다가는 T100에 중불은 안 할 때, 요즘에 중불은 이것도 보다선이 좀 있어지는 게 좋아요. 글씨 쓰다 보면 밀려가기 때문에. 단열재도 종류가 많이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T20 T20 T30 화강석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리고 뭐 발수제 도포 이렇게 좀 하나 더 써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유리가 들어가니까 유리를 좀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T24 로이 복줄 유리 이런 식으로 다 그려서 더 그릴 게 없다 이럴 때, 여기도 좀 빠졌죠. 사실은 이제 이 두껍 부분은 처리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두껍 부분을 이렇게 빼서 두껍 재료를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껍 재료에 우리는 T0.5에 빠야 빠야 뿌뿌뿌뿌 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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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뿌뿌뿌
띠띠띠띠띠띠띠 고생하셨고요.